여자는 여기까지야. 이제 이 구역은 내 거고, 당신은 그냥 꺼져주면 돼. 주주총회장, 플래시가 터지고 서류가 공중에 흩날리는 가운데 마동철이라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날 저는 세 가지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10년간 맨손으로 일궈온 회사, 120명의 직원들 앞에서 지켜온 이름, 그리고 78세 어머니가 5년째 머물던 요양원의 작은 방 한 칸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서류를 펼치며 덧붙입니다. 특허명의 변경 완료되었고요. 72시간 후 회사 자산 전체가 경매에 넘어갑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서진의 휴대폰이 울리고 스피커폰에서 요양원 관리자의 목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박서진 보호자님, 죄송하지만 후원사 변경으로 인해 어머님을 더 이상 모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짐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동철이 의자에 기대앉으며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웃습니다. 엄마 방 비우라잖아요. 박 사장님, 어르신들도 자리가 소중하니까 빨리 나가야죠. 박서진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30년 전 혹한의 설원에서 받았던 군번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먼저 지키시겠습니까? 10년 일궈온 회사입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치매로 당신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78세 어머니의 안전입니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한 여자가 모든 것을 빼앗긴 뒤 단 72시간 만에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세상은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이 구역의 마담은 원래 누구였는지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이 영상 뭘로 보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휴대폰으로 보시는지, 컴퓨터로 보시는지, 텔레비전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시청하고 계신지 꼭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 박서진은 단칸방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손에는 요양원에서 급히 챙겨온 어머니의 낡은 이불과 옷가지가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10년간 함께한 서류 가방 하나가 무겁게 걸려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회사 설립 서류, 특허 등록증 원본, 그리고 직원들과 찍은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박서진, 38세. 그녀는 28세에 퇴직금 3천만 원을 들고 경기도 외곽의 텅 빈 공장 한 채를 빌렸고 잠은 하루 3시간만 자고 식사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면서 5년 동안 특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자동차 엔진 핵심 부품의 가공 오차를 기존 0.05mm에서 0.01mm까지 줄이는 정밀 기술이었는데 이 특허 하나로 회사는 설립 10년 만에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직원 수는 12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12층 주주총회장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동철. 3년 전 전략적 투자라는 명목으로 회사 지분 30%를 가져간 그 남자는 오늘 박서진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영 부실, 횡령 의혹,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변호사가 읽어내려간 해임 사유는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었지만 주주 23명 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마동철이 지난 6개월간 소액주주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뿌린 돈과 소문이 사람들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여자 사장, 원래 오래 못 가. 감정적이고 결단력도 없어. 누군가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박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동철이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박서진 전 대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여자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서진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녀가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누군가 설정을 미리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박서진 보호자님, 성심요양원입니다. 죄송하지만 후원사가 변경되면서 어머님을 더 이상 모시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까지 방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동철이 천천히 박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방도 비워야죠. 박 전 사장님. 어르신들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 돈 없으면 나가야죠. 박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박옥순 여사는 78세로 경증 치매를 앓고 있었고 5년 전부터 성심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매달 250만 원의 비용 중 150만 원을 후원재단에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재단의 실소유주가 바로 마동철이었던 것입니다. 박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세운 회사야. 특허도 공장도 직원들도 모두 내가. 마동철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젠 내 구역이야, 박서진 씨. 당신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고 이제 그 역할도 끝났어. 주주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박서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마동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단단히 다지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마동철이 비웃으며 돌아섰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박서진 앞 책상에 던졌습니다. 72시간 후 회사 자산 전체가 경매 처리됩니다. 개인 소유 지분도 압류 대상이니 참고하시고요. 박서진은 그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10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재무이사 최미정만이 그녀를 따라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 씨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최미정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고 박서진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주머니 속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2년 전 707 특수임무대에서 받았던 그 군번줄은 여전히 그녀의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박서진은 성심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은 2층 끝에 있었는데 이미 짐이 복도에 나와 있었고 관리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서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박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방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 박옥순 여사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아, 왔니? 네, 엄마. 오늘은 내가 밥할게.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손을 뻗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서진은 그 손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이사 가야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근데 서진아, 넌 밥은 먹었니? 박서진은 대답 대신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짐을 챙기는데 1시간이 걸렸고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구로구 쪽방촌의 단칸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그녀에게 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박서진은
작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지난 10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한 노크 소리. 박서진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 2개가 들렸습니다. 박서진이 문고리를 잡자 밖에서 남자가 말했습니다. 계약 이행건으로 왔습니다. 내일 낮 12시까지 2억 3천.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박서진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누구 보내셨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돈이 중요하죠. 내일 12시 기억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졌고 박서진은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2억 3천만 원. 회사 운영 중 개인 명의로 빌렸던 긴급 대출이었는데 마동철이 그 채권을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박서진은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민수였습니다. 30년 전 707특 수임무대 동기였던 그 이름을 본 순간 박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주미. 민수의 목소리는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민수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간다. 어떻게? 소식 들었어. 주소 보내. 박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30분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수, 56세. 키 178cm.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한 그가 박서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박주미 일어나. 박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우린 불가능을 임무라고 불렀지. 데드라인 72시간. 좋아, 충분해. 박서진의 눈에서 처음으로 빛이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작전 들어간다. 72시간 안에 회사 되찾고 엄마 방 되찾고 마동철 무릎 꿇린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마동철의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게 아니야, 박주미. 넌 함정에 빠진 거야. 그리고 함정은 역이용하는 거지. 박서진이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작하자.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전명 마담의 귀환. 강민수의 정비소는 인천 남동공단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중고차 정비소로 운영되지만 밤이 되면 이곳은 민수가 퇴역 후 10년간 구축해온 정보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트북 세대가 켜진 채로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민수가 정리한 자료들을 하나씩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특허 이전 서류, 주주명단, 그리고 마동철의 지난 5년간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걸 어떻게 구한 거야? 민수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707 출신이 나만 있는 줄 알아? 금융감독원에 하나, 국세청에 하나, 검찰청에 둘 있어. 다들 정년 앞두고 조용히 살지만 박주미 이름 석 자면 움직여. 박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03년 1월 강원도 설악산 암벽 훈련 기억나? 내가 로프 하나로 추락하던 김상철 하사 잡아 올렸잖아. 그 김상철이 지금 국세청 조사 사국장이야. 내가 살려준 목숨이 27개야, 박주미. 박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마동철 49세.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자지만 실제로는 기업 사냥꾼이야. 지난 7년간 중소기업 11곳을 집어삼켰고
방식은 똑같아. 전략적 투자로 지분 확보, 내부 분열 조장, 경영권 강탈, 자산 매각 후 빠져나가기. 박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도. 그래. 내 회사는 12번째 먹잇감이었어. 근데 문제는 이번엔 조금 다르다는 거야. 민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마동철이 내 회사 지분 30%를 매입할 때 쓴 돈 120억. 이 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의 기존 자산에서 나온 것도 아니야. 박서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어디서 온 거야?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봐. 같은 시기에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이 설립됐어. 다올인베스트먼트, 청운캐피탈, 한강제시5차 주식회사. 대표는 전부 다르지만 실소유주는 한 명이야. 누구? 민수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골프채를 든 모습이었습니다. 서인호. 전 국회의원 3선, 현재 대한건설산업협회 부회장. 마동철은 말단이고 진짜 큰손은 이 사람이야. 박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인호. 그 사람이 왜 우리 회사를? 민수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내 회사가 보유한 특허, 자동차 엔진 부품 가공 기술. 이게 지금 방산업체들이 노리는 기술이야. 오차 0.01 정밀도면 군용 차량은 물론이고 특수장비 부품까지 적용 가능하거든. 서인호는 방산 로비스트야. 특허만 손에 넣으면 방위사업청 납품계약 독점이 가능해. 박서진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게 아니라 특허만 빼먹으려고. 정확해.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특허 가치는 더 올라가. 원천 기술자가 없으면 라이센스 협상도 필요 없으니까.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해? 민수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72시간 3단계 작전. 그가 빨간 마커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1단계 24시간 이내 증거 확보. 마동철과 서인호를 연결하는 자금 흐름 증거, 특허 조작 문서 원본, 내부 배신자 색출. 2단계 48시간 이내 동맹 구축. 내 편에 설 사람들을 모아. 퇴직한 직원, 소액주주, 언론. 3단계 72시간째 역습. 주주총회 재소집, 증거 공개, 경영권 탈환. 박서진이 화이트보드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가능해? 민수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중휘,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나? 영하 32도에서 72시간 생존, 암벽 15m. 무장 등반, 적진 한가운데서 인질 구출. 이건 그때보다 쉬워. 박서진이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우린 26이었어. 민수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이젠 경험이 있잖아. 바로 그때 정비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파마머리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박서진이 그 얼굴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분이 이모. 정분이 이모, 본명 정혜숙은 박서진 회사의 초창기 멤버였습니다. 15년 전 공장에서 부품 검수를 담당했던 그녀는 5년 전 허리 부상으로 퇴직했지만 여전히 박서진을 우리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장님, 소식 듣고 달려왔어요. 정분이 이모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금속 덩어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그것을 집어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시제품 1호 금형이잖아요. 정분이 이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장님이 퇴직할 때 혹시 모르니 가지고 계세요라고 주셨잖아요. 지금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수가 금형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금형 뒷면에 새겨진 날짜가 보였습니다. 2008년 3월 17일. 이게 왜 중요해?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특허 출원일이 2008년 6월이에요. 근데 마동철이 제출한 서류에는 기술 개발 시작일 2009년 1월로 되어 있어요. 이 금형이 있으면 그 서류가 조작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단계 증거 하나 확보. 근데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 정분이 이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재무이사 최미정 씨요. 박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정 씨가 왜요? 정분이 이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조카가 그 사람 회사 격리부에서 일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대요. 최미정 이사가 마동철이랑 강남 호텔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정 씨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15년 동안 함께 일했는걸요. 민수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박중희 감정은 나중에. 일단 확인부터 하자. 화면에 최미정의 계좌 내역이 떴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정체불명의 계좌에서 입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설마. 민수가 입금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다올인베스트먼트 법인 계좌. 서인우 소유야. 박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분이 이모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배신은 아파요. 근데 지금은 아파할 시간이 없어요. 박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 말이 맞아요. 지금은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가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최미정을 미행해. 마동철이나 서인호와 접촉하는 순간을 잡아야 해. 사진, 녹음, 뭐든 좋아. 정분이 이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한테 부탁하면 돼요. 그 애가 격리부 막내라 최 이사 일정 다 알거든요. 박서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미행 시작해요. 민수 씨는 서인호 쪽 자금 추적 계속하고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넌? 박서진이 군번줄을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나는 공장에 가야 해요. 아직 남아있는 직원들을 만나야 해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해. 마동철이 사람 보낼 거야.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라고 해요.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정분이 이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박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나 707 출신이에요. 겁은 임무 끝나고 나서 느끼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6시, 박서진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옛 공장 앞에 섰습니다. 3년 전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비워둔 이 공장은 여전히 그녀의 개인 소유였고 낡았지만 설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 먼지가 쌓인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박서진은 오래된 선반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시제품을 만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김태훈, 31세, 생산팀 대리와 박준혁, 28세, 품질관리 사원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정분이 이모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사장님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준혁이 덧붙였습니다. 저희 신사옥에서 해고당했어요. 마동철 새 대표가 9세대 직원은 필요 없다면서요. 박서진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까지 피해를 입게 해서 미안해. 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처음 입사했을 때 기억하세요? 사장님이 직접 도면 그려가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사장님 배신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준혁이 공구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비 점검 끝났어요. 전기 들어오고 기계 작동 가능해요. 다시 시작하시죠. 박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로 그때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고 정장 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씨 맞으시죠? 마동철 대표님 명으로 왔습니다. 박서진이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공장 건물 압류 예정입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시고 내부 설비 일체 손대지 마세요. 박서진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법원 가압류 결정문이었습니다. 채권자 마동철, 채무액 2억 3천만 원. 이 건물은 제 개인 소유예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압류하는 거죠. 빚 갚으세요. 그럼 풀어드리죠. 태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태훈을 밀쳤습니다. 꺼져, 애송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태훈이 넘어지려는 순간 박서진이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고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 떼요. 박서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빼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 여자. 박서진이 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나. 박서진이 그를 밀어냈습니다. 마동철한테 전해요. 72시간 안에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리고 그때는 손목이 아니라 목을 잡을 거라고. 남자들이 황급히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태훈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대체 뭐 하셨던 거예요? 박서진이 군번줄을 만지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준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세요? 박서진이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다시 시작해. 여기서 지금부터. 그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2층 프라이빗 룸에서 최미정은 마동철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2잔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미정, 52세. 박서진과 함께 10년을 일했던 그녀는 지금 떨리는 손으로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동철이 느긋하게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최 이사님,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이제 같은 배 탔잖아요. 최미정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정말 이래야 했을까요?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양심 운운하시면 곤란한데요. 지난 6개월간 회사 내부 정보 넘겨준 게 최 이사님이고 주주명단 조작한 것도 최 이사님이잖아요. 최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딸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동철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든 뭐든 결과는 같아요. 박서진은 끝났고 우리는 이겼어요. 이제 남은 건 특허 넘기고 회사 청산하는 것뿐이에요. 최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특허요? 그건 박 사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마동철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최 이사님이 필요한 거죠. 이 서류에 사인만 해주시면 특허 명의가 회사로 넘어가요. 그리고 회사는 이미 제 거니까. 최미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술 공동개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박서진과 최미정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하단에는 특허권 귀속은 법인에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기술 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마동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요? 박서진은 이미 신용제로 상태고 최 이사님은 15년간 재무이사였잖아요.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믿을 거예요. 최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 밖 복도에서 정분이 이모의 조카 박지혜가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혜, 26세. 그녀는 이 레스토랑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동시에 민수가 건네준 초소형 녹음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환기구 근처에 멈춰선 지혜는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전원을 확인했고 빨간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에서 최미정이 펜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사인하면 제 딸은 정말 미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는 거죠? 마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약속한 3억 내일 바로 송금해 드릴게요. 그리고 최 이사님도 새 회사에서 똑같이 재무이사 하시면 돼요. 최미정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첫 출근 날 박서진이 악수를 청하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 우리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인 회사요. 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결국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동철이 서류를 집어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최 이사님. 이제 박서진은 정말 끝이에요. 같은 시각, 인천 민수의 정비소에서는 박서진과 민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고 있었고 최미정과 마동철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박서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정 씨가 정말 민수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박중희, 지금은 감정 소모할 때가 아니야. 이 녹음 파일, 결정적 증거야. 박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딸이 심장병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비 일부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부족했나 봐요.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이상한 선택을 해. 근데 그게 용서의 이유는 안 돼.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지금은 이 증거를 어떻게 쓸지 생각해야죠. 민수가 타임라인을 다시 펼쳤습니다. 현재 경과 시간 32시간. 남은 시간 40시간. 우리가 확보한 것. 시제품 금형, 자금 흐름 증거, 최미정 배신 녹음. 부족해.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민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인호와 마동철을 직접 연결하는 물증. 지금 증거는 정황상 연결일 뿐이야. 법정에서 싸우려면 둘이 직접 만나서 특허 거래를 논의하는 장면이 필요해. 박서진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그들을 만나게 만들어야겠네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쉽지 않아. 서인호는 전직 국회의원이야.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박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급하게 만들면 돼요. 위기를 만들어서 둘이 만날 수밖에 없게. 민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이야? 박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마동철한테 연락할게요. 특허 원본 문서를 찾았다고. 민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럼 넌 표적이 돼.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저를 잡으려고 마동철이 서인호한테 보고할 거고 둘이 만날 거예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하지만 효과적이긴 해. 근데 보호는 필요해. 박서진이 군번줄을 만졌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중희, 넌 여전히 무모해.
박서진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707이었잖아요. 오후 5시 박서진은 마동철의 회사 앞 카페에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특허 원본 개발 문서 확보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3분 후 마동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서진 씨, 무슨 헛소리예요? 박서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2008년 3월에 제작한 시제품 금형과 개발 일지 원본이 있어요. 당신이 조작한 서류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마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있으면 뭐 어쩌라고요? 이미 특허는 넘어갔는걸요.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허청에 이의신청 들어가면 재심사 들어가요. 그리고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당신은 문서 위조죄로 고소당해요. 전화 너머로 마동철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 원해요?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제 회사를 돌려받을 거예요.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꿈 깨세요, 박서진 씨. 당신은 이미 끝났어요. 박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오전 10시 옛 공장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바로 특허청이랑 검찰에 자료 제출할 거예요. 전화를 끊은 박서진은 민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끼 던졌어요. 내일 10시까지 추적 준비해 주세요. 민수의 답장이 즉시 왔습니다. 준비 완료. 조심해. 그날 밤 11시 마동철은 서초동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서인호를 만났습니다. 서인호는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마동철은 그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인호가 연기를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박서진이 특허 원본 개발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제품 금형도요. 서인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서 마동철이 땀을 닦았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안 나오면 특허청이랑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서인호가 시가를 재떨이에 비볐습니다. 그 여자 생각보다 질기네. 마동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서인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만남에 내가 직접 간다. 그리고 그 문서들 전부 회수해. 마동철이 놀라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서인호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건 그 문서가 세상에 나오는 거야. 박서진 하나 처리하는 게 뭐가 위험해? 마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준비하겠습니다. 서인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사람은 내가 보낸다. 제대로 된 사람들로. 마동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서인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 씨, 사업은 전쟁이야. 전쟁에서 지면 다 잃는 거고. 난 절대 안 져. 마동철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인호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10시 그 공장 주소 문자로 보내. 그리고 박서진이 혼자 오는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인호의 차가 떠나고 마동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수의 정비소 옥상에서 박서진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계단을 올라와 그녀 옆에 섰습니다. 잠은 못 자겠어요. 민수가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일이 고비야.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 박서진이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전에도 두려웠지만 그래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중희, 넌 변하지 않았어. 박서진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끝을 볼 거예요. 이 판을 완전히 뒤집을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스타일이지. 사장.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경기도 시흥의 옛 공장 주변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사실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 맞은편 폐가 2층에는 강민수와 707 출신 동기 2명이 망원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대기 중이었고, 공장 내부 천장 환풍구에는 초소형 카메라 3대가 각도별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박중희 들려? 박서진은 공장 1층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책상 앞에 서서 귀에 꽂힌 초소형 이어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들려요. 서인호 차량 3분 거리 진입. 동승자 없음. 후속 차량 1대 확인. 무장 경호원 4명 추정. 박서진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알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박중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빠져나와.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불통은 여전하네. 좋아, 그럼 신호 보내면 바로 들어간다. 5분 버텨. 5분이면 충분해요. 박서진은 책상 위에 낡은 서류 파일 하나를 펼쳐놓았습니다. 실제로는 10년 전 개발 일지 복사본이었지만 멀리서 보면 원본처럼 보이도록 오래된 종이에 일부러 커피 자국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설악산 암벽에서 로프 하나에 의지해 15m를 오를 때도, 영하 32도 설원에서 72시간을 버틸 때도 그녀는 이렇게 침착했습니다. 오전 9시 58분, 공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고 첫 번째 차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키 180cm 이상, 선글라스를 낀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전문 경호원의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 서인호가 내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에 명품 구두를 신은 그는 천천히 공장 입구로 걸어왔고 뒤따라 마동철이 긴장한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경호원 2명이 먼저 공장 내부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고 서인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서진과 서인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인호가 여유롭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서진 대표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인호입니다. 박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표는 아니에요. 이미 쫓겨났으니까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서인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낡은 공장에서 시작하셨다면서요? 대단하십니다. 맨손으로 코스닥 상장까지. 여자로서는 정말 드문 케이스죠. 박서진이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칭찬은 필요 없어요. 용건만 말하죠. 서인호가 책상 위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저게 그 유명한 개발 일지입니까?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의 기록이에요. 시제품 제작 과정, 실험 데이터, 특허 출원 준비 과정까지 전부 들어있어요. 당신네가 조작한 서류가 거짓이라는 결정적 증거죠. 서인호가 서류를 집어들려 하자 박서진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 거래가 안 끝났는데요. 서인호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거래요? 박 대표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경영권 반환, 특허명의 원상복구, 그리고
당신과 마동철의 공개 사과. 마동철이 비웃었습니다. 미쳤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서인호가 손을 들어 마동철을 제지했습니다. 동철 씨, 조용히. 그는 박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현실을 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돈도, 신용도. 저 서류 하나로 뭘 어쩌시겠습니까?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서류 하나면 특허청 재심사 들어가요. 그리고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문서 위조, 사기, 횡령으로 최소 5년은 감옥에 가요. 서인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협박이십니까? 사실이에요. 서인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박 대표님,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저는 전직 국회의원이고 현재 건설산업협회 부회장입니다. 제 변호사만 12명이에요. 당신이 그 서류를 어디 들고 가든 소용없어요. 박서진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오늘 오후 3시에 특허청 앞에서 기자회견 할 거예요. 이 서류 들고요. 서인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그러실 겁니까? 물론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인호가 경호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4명의 경호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공장 입구를 막고 창문 쪽으로 이동하고 박서진을 양쪽에서 에워쌌습니다. 서인호가 코트 주머니에서 담배 케이스를 꺼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제가 여기까지 직접 온 이유를 아십니까? 박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죠? 서인호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죠. 서류도 그리고 증인도. 박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동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서인호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동철 씨, 나가서 차에서 기다려. 이건 내가 처리할게. 마동철이 머뭇거리다 공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인호가 박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대표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서류, 순순히 넘기시겠습니까? 박서진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서인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경호원 2명이 박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박서진이 책상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서류가 공중에 흩날리며 경호원들의 시야를 가렸고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춰 오른쪽 경호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경호원이 비틀거리는 사이 박서진은 왼쪽 경호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인호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잡아. 나머지 경호원 2명이 달려들었지만 박서진은 이미 공장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그녀가 귀의 이어폰을 눌러 속삭였습니다. 지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0초. 박서진은 기둥 뒤에서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30년 전 707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이 몸에 남아 있었고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반사신경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경호원 1명이 기둥 뒤로 돌아왔고 박서진은 그의 팔을 잡아당겨 기둥에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서인호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여자 미쳤어. 지원 불러. 바로 그때 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 3대가 공장 앞에 멈춰섰고 형사복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입니다. 서인호 씨, 문서 위조 및 공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어떻게? 공장 안으로 형사들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박서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박서진 씨 맞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녹음 잘 들었습니다. 박서진이 옷 안쪽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서인호가 그것을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이 계집이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박서진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저도 당신한테 함정을 팠어요. 공평하죠? 형사가 서인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인호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인호가 발악했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이야. 법정에서 증거 능력 없어. 민수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며 노트북을 들어보였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박서진 씨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한 거예요. 정당방위죠. 게다가 여기 CCTV 영상도 있어요. 당신이 증거인멸과 증인 협박을 시도한 장면 전부 찍혔습니다. 서인호가 무너졌습니다. 마동철이 차에서 내려 공장 안을 보다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그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마동철 씨도 같이 가시죠. 공범 혐의입니다. 마동철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서 회장님이 시킨 거예요. 서인호가 그를 노려봤습니다. 닥쳐, 이 새끼야.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공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진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박주미. 박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서인호는 큰 물고기지만 뒤에 더 큰 놈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회사 경영권은 아직 법적으로 내 손에 안 돌아왔어. 박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공장 앞에는 텅 빈 공터만 남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예요? 민수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최미정. 그 여자 차례야.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최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계속 떴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서인호, 기업 사냥 혐의로 긴급 체포. 중소기업 특허 강탈 시도. 박서진 전 대표 함정 수사 협조. 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서진이었습니다. 최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정 씨, 저예요. 사장님, 저는 지금 당장 만나요. 안 나오면 경찰한테 미정 씨 녹음 파일 넘깁니다. 최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사장님, 제발. 제 딸이. 박서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30분 안에 옛 공장으로 와요. 혼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미정은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가방을 들고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오후 2시 30분 최미정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박서진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미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박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앉아요. 최미정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서진이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들어봤죠? 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왜요? 15년 동안 함께 일했는데 왜 배신했어요? 최미정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
미국에서 심장 수술 받아야 했어요. 3억이 필요했는데 저는 그 돈이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됐고. 박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팔았어요? 최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미정 씨, 나한테 말했으면 됐잖아요. 내가 도와줬을 거예요. 최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때 회사 자금 문제로 힘들어 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을 해요? 박서진이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배신은 아니었어요, 미정 씨.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 씨 딸 수술비. 3억. 최미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마동철한테서 받기로 한 돈, 안 받았죠? 서인호 체포되면서 계좌 다 동결됐으니까. 이건 내 개인 돈이에요. 가져가요. 최미정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사장님을 배신했는데. 박서진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정 씨 딸은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도 엄마의 딸이니까 엄마가 자식을 위해 뭘 하는지 알아요. 최미정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정말. 박서진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박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해요. 마동철과 서인호가 어떻게 미정 씨를 협박했는지, 어떻게 회사 정보를 빼갔는지 전부. 그리고 그 대가로 받기로 한 돈, 전부 토해내요. 최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서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정 씨, 사람은 실수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는 거예요. 최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인호와 마동철이 체포된 다음 날 아침, 언론은 이 사건을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서인호, 중소기업 특허 강탈 혐의로 구속, 10년 기업 사냥의 실체, 피해 기업 최소 12곳 추정, 박서진 전 대표 함정 수사로 범죄 조직 적발에 기여. 하지만 박서진에게는 아직 축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여전히 법적으로 마동철 명의로 남아 있었고 72시간 카운트다운은 이제 18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 민수의 정비소에서 박서진은 변호사 이준혁과 함께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47세. 그는 10년 전 박서진이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줬던 청년이었고 지금은 서울에서 중견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인호가 체포됐어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유효하거든요. 경영권 회복은 별도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소송하면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이상입니다. 박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이에 회사는 완전히 망가지겠네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 이준혁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법 밖의 방법은 있죠. 박서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뭔데요? 이준혁이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를 다시 여는 겁니다. 긴급 임시 주주총회요. 현재 주주 23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동철 해임안을 통과시키는 거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지난번엔 19명이 박중희 해임에 찬성했는데. 이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번과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서인호 체포 소식이 나가면서 주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거든요. 마동철이 서인호와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주주들은 자기 돈이 위험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박서진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을 설득해서 마동철을 쫓아내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 대표님을 복귀시키는 안건도 상정하는 겁니다. 민수가 타임라인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시간 18시간. 주주 23명 중 12명 설득. 빡빡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박서진이 결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주주 명단 있어요? 이준혁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주주 23명 중 8명이 서인호 측 페이퍼 컴퍼니예요. 실질적으로 서인호 지분이죠. 이 사람들은 절대 찬성 안 합니다. 박서진이 계산했습니다. 그럼 남은 15명 중에서 12명을 설득해야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주주 3명이 핵심입니다. 김영수 회장 지분 12%, 정태윤 대표 지분 8%, 한미숙 여사 지분 7%. 이 세 사람만 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올 겁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이준혁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김영수 회장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입니다. 박 대표님 회사와 오래 거래했었고요. 정태윤 대표는 벤처캐피탈 운영하는 투자자, 수익만 보는 사람이에요. 한미숙 여사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박서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특이해요? 10년 전 남편 사망 후 받은 보험금으로 주식을 샀는데 경영엔 관심 없고 배당만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직접 만나러 가겠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중희, 혼자 가기엔 위험해. 마동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 박서진이 군번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설득하러 가는 거니까요. 오전 11시, 박서진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김영수 회장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60대 후반의 김영수 회장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둘러보다가 박서진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표님, 어떻게? 박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 회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과 오래된 소파가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서인호가 체포됐다면서요?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동철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지난번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님 해임에 찬성표를 던진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왜요? 김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동철 그 사람 거래 조건으로 우리 회사 납품가를 30% 깎으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거래 끊겠다고. 박 대표님 시절엔 그런 적 없었는데.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돌아가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회장님 회사가 얼마나 힘들게 운영되는지 알거든요. 함께 사는 게 제 경영 철학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 회장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 대표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그러세요. 지난 10년간 사업하면서 왜 한 번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박서진이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707 출신이라는 거 아시죠?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군에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동료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게 제 사업 철학이었어요. 회장님도 제 동료고 직원들도 제 동료예요. 동료는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김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 대표님, 내일 임시 주주총회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박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오후 1시 박서진은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태윤 대표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의 정태윤은 명품 시계와 정장으로 무장한 전형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박서진을 보자마자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뭘 원하십니까? 박서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정태윤이 비웃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왜 당신을 지지해야 하죠? 박서진이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현재 마동철 체제에서 회사 가치가 40% 하락했습니다. 주가도 반토막 났고요. 정 대표님 투자금 지금 20억 손해보고 계신 거 아시죠? 정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인호 사건 터지면서 회사 이미지는 바닥이고 거래처들은 계약 취소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상장 폐지입니다. 정태윤이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돌아가면 달라진다? 박서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미 주요 거래처 5곳과 통화했어요. 제가 돌아가면 계약 유지하겠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산 납품 계약도 추진 중이에요. 6개월 안에 주가 회복, 1년 안에 150% 성장 보장합니다. 정태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장이요? 박서진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서입니다. 읽어보세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정태윤이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5분간의 침묵 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계획대로면 정말 가능하겠네요.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투자자들에게 거짓말한 적 없어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킵니다. 정태윤이 명함을 꺼내 뒤에 뭔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죠? 가겠습니다. 근데 약속 못 지키시면 가만 안 둡니다. 박서진이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후 4시 박서진은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60대 중반의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미숙 여사였습니다. 누구세요? 박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사님. 저는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한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회사 대표님? 뉴스에서 봤어요.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에는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소박한 가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가 보리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박서진이 차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사님께 제대로 인사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한 여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사요? 박서진이 설명했습니다. 여사님 남편분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때 상대방 차량이 저희 회사 영업 차량이었어요. 한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랬었나요? 박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상대 과실이 더 컸지만 저는 여사님께 최대한 보상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개인 돈으로 2천만 원을 더 드렸었어요. 기억하세요? 한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대표님이셨어요? 네. 당시 여사님이 병원비로 힘들어 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 한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게 보험회사에서 준 거라고만 알았어요. 박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오늘은 밝혀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한 여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표님, 왜 그렇게까지? 박서진이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엄마를 돌보는 딸이에요. 가족을 잃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한 여사가 박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제가 아들 대학 보냈어요. 지금은 의사가 됐어요.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요. 아드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한 여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오신 이유가 뭔가요? 박서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저를 지지해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한 여사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대표님 해임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라고 해서. 죄송해요. 박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한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릅니다. 제가 찬성표 던지겠습니다. 아니, 제가 직접 가서 다른 소액주주들도 설득하겠습니다. 박서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요? 한 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만 움직이는 사람과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 대표님은 후자예요.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야 해요. 박서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10시 민수의 정비소로 돌아온 박서진은 피곤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어땠어? 박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영수 회장 찬성, 정태윤 대표 찬성, 한미숙 여사 찬성, 그리고 한 여사님이 소액주주 7명 더 설득하겠대요. 민수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대주주 3명에 소액주주 7명, 총 10명. 거기에 박중희 지분까지 하면 과반 확보 가능해. 박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72시간의 마지막 날.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 박주미. 정말 잘했어. 박서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동철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내일 경호 인력 배치했어. 707 출신 5명. 박서진이 놀라 물었습니다. 5명이나? 민수가 웃었습니다. 박중희 이름 석자면 산 넘고 물 건너도 와. 내일은 안전하게 끝내자. 박서진이 군번줄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제 회사를, 제 이름을, 그리고 제 인생을. 민수가 그녀와 주먹을 맞댔습니다. 작전명, 마담의 귀환, 최종 단계 돌입. 72시간 카운트다운,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마동철은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명의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오랜 시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마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내일 아침 구로구 쪽방촌에서 박서진이라는 여자를 막아주세요. 회의에 못 오게만 하면 돼요. 선두에 선 남자가 봉투를 확인한 뒤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처리하겠습니다. 새벽 6시 30분 박서진은 평소처럼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그녀 옆에 천천히 다가왔고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 2명이 뛰어내렸습니다. 조용히 차에 타. 소리 지르면 여기서 끝난다. 바로 그 순간 박서진이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707에서 배운 관절기가 정확하게 작동하며 첫 번째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승합차에서 세 번째 남자가 뛰어내리는 순간 민수를 포함한 707 출신 5명이 동시에 나타나 그를 에워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대 출신들이다. 그리고 저 여자는 우리 중이었어. 바로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마동철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러 직접 온 그는 자신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박서진이 멀쩡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박서진이 천천히 그에게 걸어가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무릎 꿇어. 지금 당장. 마동철이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은 3년 전에 말했죠. 여자는 여기까지라고. 이제 똑똑히 들어요. 이 구역의 마담은 나예요. 그리고 당신은 끝났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경찰차 2대가 도착해 청부업자들과 마동철을 체포했습니다. 마동철 씨 살인교사 및 폭력행위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마동철이 끌려가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제발. 박서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인호도 이미 어제 체포됐어요. 당신 혼자 남았어요. 마동철이 완전히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전 9시 30분 박서진은 여의도 본사 12층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주주 15명이 모여 있었고 김영수 회장, 정태윤 대표, 한미숙 여사가 앞줄에 앉아 박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진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변호사 이준혁이 단상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은 마동철 대표이사 해임안과 박서진 대표이사 복직안입니다. 투표가 시작됐고 10분 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마동철 해임안 찬성 13표로 가결, 박서진 복직안 찬성 1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회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영수 회장이 박서진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박 대표님. 환영합니다. 최미정이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박서진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정 씨, 같이 일해요. 다시 시작해요. 2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공판. 오후 2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서인호는 지난 7년간 총 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적 기업 사냥을 자행했으며 총 피해액 680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 서인호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150억 원을, 피고인 마동철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3번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박서진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박서진이 군번줄을 꺼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707에서 배운 것. 동료를 절대 버리지 마라. 끝까지 싸워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이 제가 이긴 이유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